어, 안녕하십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해드릴 저는 전주 사대부고 근무하고 있는 박상용입니다. 1시간 정도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1시간에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대강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입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정말로 대강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집 요강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밴드라든가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의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이거죠. 잘 아실 겁니다. 성적만 갖고 평가하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러한 전형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꿈도 못 꿨죠. 왜 꿈을 못 꿨냐면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대학에 입학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때는 그냥 성적만 갖고 끊기가 급급했어요. 그래서 0.1점 차이로 끊고 1점 차이로 끊고 그렇게 해도 대학에 몰려드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대학은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인구가 줄고 더군다나 학생 수는 급감하고 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냐면 이제 시간이 쫓길 필요가 좀 덜한 거예요. 그리고 돈과 여유를 가지고 노력을 좀 더 들더라도, 예산에 들더라도,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이제는 성적만 갖고 끊지 않고 우리 대학에 맞는 아이를, 우리 학과에 맞는 아이를 다른 걸 좀 더 보고 뽑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과 여유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학생 수가 예전보다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적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우리 과에 맞는 애일까? 면접도 보고, 이 학생이 정말 우리 대학의 입학 설립 취지에 맞는 애일까? 서류도 보고, 그렇게 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략한 연습이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 대학에서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지는 말아주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체적인 모습 중에서 이런 평가 모습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누가 더 우수해서 합격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자 2명이 지원을 했어요. 정땡성, 이땡재. 유추가 되시죠? 영어배우 2명이 지원을 했네요.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놀라우는 건요, 제가 여학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 학생들은 데이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합격성을 정해버려요. 정우성이 합격했다고 미리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게요. 성적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우리의 눈길이 제일 먼저 가는 건 요거죠.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다면 누가 합격? 정우성이 합격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이정재 씨가 보시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연습입니다. 연습. 근데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고 종합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면을 여러 가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 또 볼까요? 요것도 볼 겁니다. 우리 과가 무슨 과냐? 이과를 지원했네요. 그러면 무슨 데이터를 볼까요? 관련되는 교과목 성적을 보겠죠. 이런 거는 주요 교과목 중에서 좀 더 연관성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수해요? 왼쪽에 있는 학생?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또 보겠네요. 뭐 또 볼까요? 그렇죠. 연관되는 과학 과목을 또 보겠죠. 얘는 이런데 얘는 이러네요. 그럼 누가 합격했을까요? 얘가 합격했을 가능성이 많네요. 합격이라고 단정은 못하겠네요. 왜?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데이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을까? 교과 세특의 내용도 볼 것이고,
공부만 잘한다고 다인가? 우리 과에 관심이 많나? 진로 활동도 볼 것이고, 창체 활동도 볼 것이고, 동아리 활동은 뭘 했는지도 볼 것이고, 최근 무엇을 읽었는지도 볼 것이고, 이 학생의 인생은 어떻지? 자율 활동도 볼 것이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도 볼 것이고,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최종적으로는 누가 합격? 몰라요. 몰라. 요것만 갖고는 모릅니다. 근데 간단한 요 시스템을 모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잘 활용을 하면 합격을 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좋은 제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적은 좀 떨어졌어도 합격해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죠. 근데 내가 떨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제도가 없는 거예요. 부정이고 비일고. 옆에 있는 애가 성적이 더 떨어졌는데 내가 내신이 더 좋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지만요, 너 합격해, 너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게 학종이죠. 제가 화면을 조금만 빨리 넘길게요.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외우시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 이런 거구나 흐름이 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는 대학의 모집 인원을 보면 파란색이 많아요. 파란색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시 모집 단위에서 보면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전국을 다 따지면. 근데 학생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대학으로 갈수록, 서울로 수도권으로 갈수록 주황색이 많아져요. 주황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시 모집 단위에서 지역마다 특색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3이고 다른 학년도 섞여 있다. 혹시 3학년, 3학년 아닌 학생도 있네요. 자, 3학년인 학생들은 당장 이제 원서를 써야 하니까 내가 가진 데이터와 성적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장 큰 기준을 잡고 원서를 쓰시겠지만, 아직 1, 2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서 쓸 요소들 중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지, 서울 수도권인지, 나는 무조건 집에서 먼 데를 가야 돼, 그게 목표요 라고 하는 학생은 멀리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지역에 있는 게 좋아, 나는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 그래서 집에 계속 있을 거요 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애는 강원도로도 가겠죠. 제주도로 갈 거고. 어쨌든 지방입니다. 지역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지원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다. 학종을 많이 뽑냐, 교과를 많이 뽑냐. 아, 그러면 나는 교과 전형에 집중해야 되겠다, 학종을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모집 인원이 달라. 학생들이 정말 더 선호하는 서울에 몇 개의 대학들이 있대요. 아까보다 그래프가 더 심해졌죠. 주황색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죽자사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학종 스타일이 아니요, 나는 학종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왜? 활동하고 비교과도 챙겨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종 스타일이 아닌 건지 자기가 게으른 건지 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생마다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학생은 여러 가지 챙겨서 학종 스타일로 진짜 맞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요, 학교에서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시험 폼이 딱 정해진 데서 집중력 있게 공부해가지고 내신 따는데 특기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교과 전형 준비하겠죠. 어떤 학생들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상식이 많고 폭넓게 공부하고 정시 스타일이 맞는 학생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모집 인원 정황이에요. 모집 인원 보시면 학교들마다 회색이 많죠. 회색은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뭐 선택한 건 아니지만 대학마다 어쩔 수 없는 내용에 의해서 정시를 제일 많이 뽑기는 하지만, 수시 모집 단위에서 보면 학교들마다 이렇게 파란색보다는 주황색이 많다라고 하는 거네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 나 이 대학 가고 싶은데, 그러면 모집 인원 구조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걸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전북대도 있죠. 파란색이 많아요. 지방의 거점 국립대에만 되더라도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에 한
학과 한 모집 단위에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는 이 중에서 어느 대학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 내에서도 면접을 강조하는 전형, 서류를 강조하는 전형이 한 대학 내에서도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따로 분리를 해서 우리는 학종인데 무조건 면접을 봐 하는 대학도 있고요, 우리 학교는 면접을 안 봐 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학종의 형태가 이렇게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예요. 이 대학들을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은 전북대나 전주교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해요. 또 학종인데 어떤 경우도 있느냐, 우리는 그냥 면접을 줘, 면접을 보기는 봐. 면접을 보기는 보는데 1단계에서 끊어갖고 2단계에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원자 다 면접 봐. 엄청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원자를 다 면접 보려면.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은 대학들이죠.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학종에서 면접을 보려고 할까요? 힘든데. 교수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어보고 듣고 학생이 얘기하는 거 일일이 다 들어주고 평가하려면 힘들죠. 근데 대학에서는요, 면접을 점점 강조하는 실질 반영률을 점점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추세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답 그냥 하셔도 돼요. 유튜브 나가진 않겠지만 그냥 대답하시고 틀리시면 그냥 욕 먹으시면 돼요. 그냥 적절히 편집해 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평가 있으니 평가 자료가 점점 늘어요, 줄어요? 점점 줄어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어요. 교사 추천서는 진작에 없어졌어요.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는데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점점 늘려요,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요. 교사가 써줄 이 학생 정말 훌륭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라고 해도 자수가 정해져 있어요. 영역당 500자, 진로활동은 700자 밖에 못 써줘요. 대학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이 학생이 궁금하니까 면접을 보는 거야. 아까 이 전 시간에 면접 특강 들으셨죠? 면접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확인, 진위 여부 확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너 이 활동 한겨? 이 어려운 걸, 이 복잡한 걸 진짜 네가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면접의 취지 첫 번째. 두 번째 취지는 뭘까요?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여백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못 써준다니까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학생이 이 활동에 참여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대. 근데 중간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다 써줄 수가 없어요. 뭘 느꼈을까? 이때 분명히 이 실험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면접 때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갈수록 평가 자료는 줄고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을 강조하고 싶어요. 좀 이따가 제가 면접에 대한 내용을 수치로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면접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면접 잘하면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면 면접은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면접 필요 없어, 생활기록부에 다 있어, 생활기록부만 볼 거요? 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이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한 대학이지만 한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 면접을 보냐 안 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한번 보시고요, 꼭 보시고 지원할 때 담임쌤하고도 상의하시고, 그리고 서류를 댄 것도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되는 건 이런 거죠. 선생님, 그러면 나는 면접형으로 갈까요? 서류형으로 갈까요? 나는 원서 어디다 쓸까요? 라고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일 먼저 고려될 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면접 능력이 있냐? 없냐겠죠.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 근데 면접은 단순히 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녀분 중에 너는 죽으면 입만 뜰 거야 뭐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입만 동동 뜰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면접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도요, 그 입학생 합격한 학생 이렇게 합격수 사례 지역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발표도 해주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합격했거든요. 면접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에 맞는 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겠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고려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대가 좀 다른 분포를 보여요. 무슨 얘기냐, 보시면요, 국민대학교예요. 한 대학교 내에서 전형이 두 개예요. 면접 반영하는 전형, 면접 반영하지 않는 서류형 전형, 이 두 개라니까요. 근데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대를 보면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의 성적이 더 좋은 경향을 보여요. 내신 성적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마다 다를 수 있고 학과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론적으로 보면요, 면접형이요, 내신 성적이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성적대가 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한번 보시면 명지대학교도 그러네요. 파란색이 내신 성적대가 더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면접 전형 취지 자체가 뭐예요? 면접의 기회를 준다는 건, 그렇지, 서류만으로 거기 써있는 내용 성적만으로 끊지는 않겠어. 서류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약간 애매한데, 그러면 면접의 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서류에서의 약점을 네가 한번 보완해봐. 내가 변명의 기회를 주겠어.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그러니까 면접 때 한 번 더 얘기해봐 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면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자 성적 분포를 보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까지 다 합치면 합격자 분포가 좀 더 넓을 수 있다. 그러면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 선생님 고민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근데 내 내신 성적이 조금 애매해요. 그럼 어디로 가면 유리할 수 있겠다? 면접형으로 가시라. 한번 기회를 더 잡으시라. 근데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예요. 봤더니요, 서류의 내용이 괜찮아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 합격자 커트라인을 봤을 때요,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합격자 50% 70% 안에 제가 들어가는 성적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굳이 면접형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서류형으로 넣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괜히 면접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해봐요. 나보다 면접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봐요. 서류니까, 손해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동일 대학 내에서도 면접형 서류형이 구분이 돼요. 성적을 고려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고려가 될 수 있느냐, 면접형하고 서류형은요, 평가 반영 요소 자체가 다른 대학들이 있어요. 즉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요, 탐구 역량, 계열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는데, 서류형하고 면접형이요, 요소마다 영역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져요. 탐구형하고 서류형하고 면접형. 보세요. 서류형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는 탐구 역량이 40%를 제일 높아요. 서류형에서는. 근데 면접형에서는 탐구 역량이 뚝 떨어지고 뭐가 높아요? 계열적 합성이 높대요. 이렇게 다를 수 있네요. 광운대학교 보실게요. 광운대학교는요, 발전 가능성하고 논리적 사고력은요, 서류형에서 아예 평가를 안 해요. 면접형에서는 평가를 해요. 근데 면접형에서 평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또 평가를 안 한대요. 그럼 뭐 어떤 학생이 유리할 수 있겠어요? 내신이 좀 떨어지는 애. 학업 역량이 난 애매해, 부족해. 그러면 근데 광운대 가고 싶어. 그럼 어디 써야 돼요? 면접형 해야죠. 면접형. 이렇게 면접형이냐 서류형이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영역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거를 담임 선생님이 다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있지만 어떤 영역이 있느냐,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은 30명이에요. 30명이 6개만 쓰면 180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모집 여건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대학교도 역시 이렇게 학교마다 면접형 서류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넘어갈게요. 이제 면접이 없어요. 서류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서류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또 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전형인데 학종은 거의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학종 내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일부 대학, 서울대, 연대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런데 진짜 말만 들어도 가고 싶은데, 근데 별로 착하지 않은데 학종에서 수능 최저까지 하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죠. 교과도 하고 비교과도 하고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기는 사람이. 어쨌든 입학하는 애는 있으니까 전부 다 하라는 거죠.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학종에서 수능 최저 있으면요, 저희가 봤을 때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할 수 있으면 상당히 합격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만큼 힘든 건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대학별로 보시면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만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맨 오른쪽에 보시니까 거의 없지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리는 건 뭐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전형의 요소가 바뀐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서류 전형 있죠. 작년에는 서류형, 면접형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대학마다 서류형, 면접형 올해는 구분해서 뽑는다 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변경되는 데는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실 필요도 있다예요. 이걸 왜 관심 갖고 봐야 될까요? 작년에는 통합해 갖고 그냥 학종으로 100명 뽑았는데 올해는 서류형 50명, 면접형 50명 이렇게 뽑는다네. 왜 관심 가져야 될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합격자 성적대가 달라질 수 있죠. 전형이 반절로, 모집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죠? 작년에 그 대학 학종으로 넣었더니 그 학과가 국어국문학과 3등급 합격했대. 난 이번에 면접형으로 써야지, 내가 이번에 3등급이니까 합격할까요? 그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변하는 거죠. 성적대가 변하는 겁니다.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성적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합쳐졌다, 분리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원이 변동이 생기면 경쟁률과 합격선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걸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계형에서요 면접이 들어가는데요. 2단계에서 면접,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가 진짜냐, 그리고 지원자의 역량 같은 거 합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요, 면접의 반영 비중이 학교마다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는요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중이 약 30%야. 좀 적은 데는 20도 있지만 많은 데는 40, 더 많은 데는 50% 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면접이 30%를 넘어서 40, 50 이렇게 가면요, 이런 대학은요 면접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다, 실질 반영 비중도 높다, 여기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런 대학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이런 대학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한 번씩 봐주시면 재밌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 작년에는 5배수 뽑았는데 올해는 4배수를 뽑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럼 커트라인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하시고 틀리면 욕 먹으시면 돼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론적으로는 커트라인 올라가죠. 커트라인 세집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1단계 배수 인원이 줄었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이제 다 안내해 드리겠지만, 나도 어디 가나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딱 보시고 작년에 이 성적 나 합격하겠네가 아니라 모집 인원이 죄송합니다. 1단계에서 배수가 줄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대학은 면접의 반영 비중이 늘었어요. 면접의 반영 비중이 늘었어요. 1단계 배수도 보세요. 고려대학교 1단계 몇 배수 뽑는데요? 5배수 뽑으면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3배수를 스탠다드로 생각했을 때, 그죠? 자, 고려대는 면접의 반영 비중을 높였어요. 이렇게 면접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실질 반영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면접 역량이 부족해. 그러면 큰일 났다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성적이 좀 애매한데, 서류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런 데를 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대학은
1단계 배수가 줄었는데 이 대학은 배수가 늘었죠. 전반적인 경향은요, 보통은요 1단계 배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안 봐도 배수가 늘까요 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일반적으로는 배수가 느는 게 보통이에요. 3배수였던 학교가 4배수로, 4배수였던 학교가 5배수로.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애들이 는다고요 준다고요? 줄어들어요. 학령 인구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원서를 6번이나 수시해서 쓰기 때문에 이 대학만 학교 가는 게 아니요, 니네 대학만 학교 간 게 아니요, 나 다른 대학도 학교겠어 라고 옮겨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했지만 서울대가 다가 아니요, 지역에 있는 데로 갈 거야 라고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빠지는 인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학생들을 계속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대학에서 3배수 뽑았어 1단계에서. 근데 계속 빠져나가요. 보충할 인원이 없어요. 3배수만 뽑았는데 어떡하죠? 내년에는 4배수 뽑아야겠다. 내년에도 해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내년에는 5배수 뽑아야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수 인원을 늘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실 때도요, 꼭 무서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배수는 점점 우리가 여유 있게 가기 때문에 1단계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충원 합격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서울대학교 드디어 많이 뽑죠. 이 대학 일반 전형에서 2단계 면접 50% 반영합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서로 좀 다르죠. 내용이요. 사범계열은 좀 더 다릅니다. 사범계열은요 면접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2단계에서 그냥 면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술 면접, 인적성 면접 이렇게 다 여러 번을 거치잖아요. 사범대나 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특히 면접에 주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영 비중도 높고 그리고 면접의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교대 사대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배수가 는 데 있고 줄어든 데 있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형 명이 바뀐 데도 있고요. 이렇게 면접의 반영 비중이 달라지는 데도 있고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면접이 뭐냐? 아까 이 전 시간에 면접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진짜 이 활동을 했나? 뭘 느꼈지? 등등을 확인하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사실은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은요 거의 다가 학생부 기반 면접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일부 대학들 이렇게 마음씨가 별로 좋지 않은 일부 대학들은요 제시문을 또 내죠. 그래서 미리 제시문 읽고 그거 생각해서 준비하고, 자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는. 왜 마음씨가 좋지 않은 대학?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요? 제일 좋은 거는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기출문제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달라요. 어떤 대학은요 기출문제 해가지고 공개해 놓은 데가 있고요, 어떤 대학은요 여기 맨 밑에 봐주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본다든가 논술을 본다든가 그러면 그 대학들은요 반드시 자기 학교에서 실시했던 면접의 문항이나 논술의 문항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적절한가, 혹시 너무 과도한 수준을 질문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마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어떤 문항이었는지, 평가의 의도는 뭐였는지, 그리고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게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몇 점대면 들어간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자료를 제가 정리하고 보여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과 전형도 아니고 정시의 수능 위주의 전형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만으로 끊기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까 대충 이 정도가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대학 어디가 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파란색이 2022 대입, 주황색이 2023 대입.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 작년 입학생 이렇게 두 개 연도를 대충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최종 등록자 50%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이 안에는요 과마다 다르고 전형마다 다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서울의 대학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서울의 대학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커트라인이 조금 수치가 줄었다는 얘기는 좀 세졌네요. 그렇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도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쭉 학교마다 다르죠.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도 그겁니다. 야,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보다 좋네.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점은 뭐냐, 교대도 정리를 해봤어요. 교대는 일반적으로 일부 대학을 빼고는 성적자가 다 좀 떨어졌죠. 요즘에 교대의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사범대나 교대의 상황 등등을 한번 반영하면 그런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종 특강인데 교과 전형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어떤 대학들이 점점 학생부 교과 전형이어서 성적만 갖고 끊는 게 아니라 학종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평가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인데 뭘 집어넣어요? 서류 평가를 하겠대요, 이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의 반영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일부 20% 30%를 서류 평가 같은 걸로 정성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의다가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지만 교과 전형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서류 평가를 뭘 하겠다는 건데, 교과 전형에서 이런 걸 평가하겠다, 학생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수시 모집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을 교과 전형 쓰실 때는요, 완전 교과네, 내가 내신이 몇 점이니까 나는 합격이요 라고 확신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대학들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종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합격자 성적을 한번 봐봤어요. 전국에 있는 그 합격자 합을 사를 수합한 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 경영학과 기준, 왜냐하면 학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봤더니요, 이 대학을 건국대학교를 봤어요. 건국대학교를 본 이유는 뭐냐, 한번 일단 말씀드릴게요. 경영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요, 최초합이 1.35에서 1.85까지 합격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15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충원합도 봤어요. 2.06까지 있네요. 48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충원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후보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자체는 최초합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최종 발표는 충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성적대는 최초합이요. 뭐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류평가죠. 서류평가. 수능 최저일까요? 아니다니까요. 건국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서류평가죠. 그러면 보세요. 전체 15건 48건 중에서 37건이 그런 케이스라니까요. 그러면 면접의 반영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그 다음도 볼까요? 이 대학이네요. 최초합은 1.0에서 1.6이에요. 15건. 충원합이 1.7까지 해서 16건. 아까 말씀드린 성적은 최초 합격돼요. 근데 충원 합격으로 발표했어 라고 하는 게 충원합 16건 중에서 15건이에요. 면접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서류평가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건 그래서 서류평가가 중요하다.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본대 라고 하는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0%, 30%, 40% 교과 전형이라고 해놓고 50% 면접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대학들도 몇 개를 봤어요. 이 대학들도 몇 개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성적은 최초 합격된데
최종 합격은 오충만합으로 되느냐. 뭐가 영향을 미쳤겠다? 수능 최저 없으니까 면접이 영향이었네. 면접의 영향이었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종에서 면접은 중요하다 아니다? 죄송해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보는 게 학업 역량이다. 자세한 데이터 안 보셔도 아시겠죠? 학업 역량 뭘 볼까요? 그죠. 공부를 잘했냐?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학업 성취도를 보고 성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업 받을 때 학업 태도도 보고 그리고 얼마나 탐구 정신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도 평가를 한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성취 수준, 교과 성적이 어땠느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한번 봐주시게요. 교과석이에요. 어땠느냐. 맨 밑에 봐주시면 뭣도 본대요? 성적의 추이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이요, 희망과 절망을 갖는 학생들이 항상 생기죠. 희망을 갖는 학생들은 뭐겠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이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학생들 중에 진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곡선이 이렇게 그리는 애는요 많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그릴까요? 대부분은 성적 어떻게 돼? 아니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더 절망적인 건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런 학생은 어떤 학생이 그리겠어요? 이런 학생은 들어올 때 7등급, 그 다음 5등급, 4등급, 3등급 어떤 학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공부를 못했는데 잘하거나 아니면 학종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1학년 때 9등급 맞았거나 하는 거겠죠. 이런 학생 빼고는 성적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성적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학종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적이 상향이냐 하향이냐, 단순히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성적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다음 방향성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적이요 이번 학기에 떨어졌네. 그러면 떨어졌네 그러니까 너는 불합격이요 가 아니고요, 떨어졌네. 그럼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떨어졌네, 이번 생은 망했네, 나락으로 가. 얘는 안 붙겠다는 거죠. 떨어졌네,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아이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수학 선생님이 못 돼가지고 시험을 어렵게 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회복하면 된다고요. 아니면 유지라도 하든지. 그래서 그 다음의 방향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올랐냐? 계속 떨어졌냐?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그래서 성적의 추이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느냐, 시킨 것만 했냐,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더 했느냐, 이런 기록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나 스스로 찾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한대? 라고 하는 것을요 좀 이따가 제가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독서에 대해서 독서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이 기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이런 표현들 정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키워드들인데 뭐냐? 조사했다. 자 보세요. 조사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왜 중요할까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조사했다라는 말은 왜 해요? 조사를 왜 해요? 궁금하니까 하죠. 그죠?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전문용어로 지적 호기심이 있다 그래요.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라고 하는 말이 써지면 우리 평가관은요 지적 호기심 오케이 만점 주는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써져 있는 근거를 찾고 싶어요. 뭘 했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을 조사했구나 라고 하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 조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느냐? 조사를 왜 하죠? 궁금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조사는 그러면 궁금한 거 왜 궁금하죠? 갑자기 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호기심이 왜 있냐고요? 호기심을 어디서 얻었냐고요. 가장 그 이상적인 건 수업을 받다가 합니다. 수업 중에 그 단원을 공부하다가 수업 중에 그 수업을 듣다가 우리 몸에서 그러면 혈류가 왜 빨라지는 거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져서, 이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죠.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그런 말 쓰지 마시라니까요. 갑자기 영화 보다가 아니라니까요. 계기와 동기는 항상 수업 받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평가관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수업도 열심히 들었구나. 공교육에 충실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학원 한 번 가지 않고 공부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수업 중에 이거 공부하다가 이게 궁금해져서 조사했구나 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만 더. 조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조사할 때 뭐 갖고 조사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만 갖고 조사를 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를, 자료를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독서 활동이 연계가 돼요. 이런 책을 참고를 해서, 이런 책을 읽고, 여기서 독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이라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게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대학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주, 이런 교과 세특이라든가 다른 창체라든가 등등에 써 있는 내용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봤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조사했어요. 뭘 참고해서? 책을 참고해서.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했으면 뭐 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제 기록을 남기죠. 기록을. 결과물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은 뭐 하는 거예요? 뭘 작성? 보고서 작성? 감상문 작성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그럼 작성하고 라는 말이 써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학생은 조사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글 쓰는 능력이 있구나. 글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구나. 대학교는 전부 뭘로 증명해야 돼요? 글로 전부 리포트로, 전부 논문으로 글 쓰는 능력이 있구나. 이 학생은 글 쓰는 능력이 훌륭하고 어떻게 하냐고.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겼구나. 그리고 보고서 작성했구나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뭐 해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말하는 능력도 있구나. 그러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었고, 호기심을 느껴서 조사도 했고, 책도 읽었고, 기록물 남겼고, 발표도 했고 라고 한다면 완벽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생활기록부에는 눈 씻고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제 생활기록부에는 눈 씻고 봐도 조사가 없다니까. 조사가 없어. 조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시라. 꼭 조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유의어로 표기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탐구라는 말도 돼요. 탐색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학종의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 뭐 했죠? 다 까먹으셨죠? 또 첫 번째 학종 요소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중시하는 건 뭐냐?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뭘 의미하느냐? 전공과 관련되는 교과를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리고 그 교과의 성적이 어땠느냐 하는 것들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겁니다. 즉 과목 선택 뭐 했냐? 라는 거예요. 화학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2, 3학년 때 뭐 했어야 돼요? 화학 과목 이수했어야죠. 물리학과 간다니까요. 물리학 이수했어야 되고요. 좀 이따가 어떤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중시하는지도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순히 그 과목만 이수하면 오케이냐? 그건 아니고 뭣도 본다? 성취 수준도 본다. 즉 그 과목의 성적이 어땠느냐. 선생님, 저는 물리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물리 1, 물리 2를 다 이수했습니다. 성적을 봤더니 9등급이에요. 뽑겠냐고요. 대학에서. 성취 수준도 같이 본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과목 선택,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입니다. 그러면 사진 찍으시게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영상 올라가니까요. 영상 올라가는 거 유튜브로 다 지금 남아서 있을 거거든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 넘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넘기려고요. 뒤에 화면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과별로 어떤 과목이 중요하대? 대학별로 요즘에는 그 자료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마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이 학과에 들어오려면 이런 거 볼 거예요 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어떤 대학은 보니까 그 과목이 없어. 똑같은 학과인데.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데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또 발표를 이미 했고요. 전남대학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관련 있는 교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합계 공동 연구 결과로 이렇게 발표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한번 보시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나누어 있죠. 꼭 해야 돼. 하면 좋아. 이 차이인 거죠. 이 과목은 이 학과 올리면 우리가 꼭 보고 싶어요. 어떤 학과는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핵심이냐 권장이냐. 그래서 학과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계 공학 계열 관련되는 경우는요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사실 물리학 선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공학 계열로 가는 친구들 물리 이수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기전자, 건설 건축, 화학 각각 핵심과 권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학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관심 많은 의학, 약학, 간호보건 같은 경우, 화학, 생명 같은 경우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부 과목이 학과가 자연계예요, 인문계예요? 다 자연계예요, 자연계열. 그래서 학교마다 대학마다 관련되는 권장이수 과목은 발표하면요 거의 다 이과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인문계열 문과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학문간 장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게 자연계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냐, 화학이냐, 생명이냐, 지구과학이냐. 과학은 학문간 장벽이 조금 좀 문과 계열에 비하면 높습니다. 근데 문과는 조금 그런 게 덜 하잖아요. 그죠? 사회문화 이수한 애가 경제학과 가면 안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 이수한 애가 뭐 역사학과 가면 안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과는 조금 구분이 덜 해요. 그래서 문과 계열로 진학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인문 계열에 설강되는 과목 중에 어느 걸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데 경제 이수한다.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건 역사학과 가려고 하는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이수했다. 그런 건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행정학과 가려면 뭐 이수해야 돼요? 좀 애매하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뭐 해야 되지? 행정학은 없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과는 구분이 조금 덜 합니다. 이과가 자연계열이 훨씬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 과목 선택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럼 이번 생은 망했나? 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학교마다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니요. 내 선택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설강해 주려고 했는데 모이는 인원수가 적어서 폐강이 됐어요. 또는 더 적은 학교로 가면 아예 그 과목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농어촌 같은 경우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말 여기 올 정도 친구 되면요 확실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합격. 예. 공동교육 과정을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개설되고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공동교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연관되는 제목의 과목이라도 이수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에서 얘기할 때 그냥 학교의 상황이 그래요. 그거는 고려는 해줘요. 우리 학교에 물리 수님은 없는데 그래서 나 못 받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대학에서 그래도 불합격 하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도 뭐 아무 페널티는 없어 그런다기보다 이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무엇을 했느냐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 물리가 없어 그 과목 그 학교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그 중에 대체할 수 있는 노력 중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서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독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과목에 대한 책을 내가 스스로 많이 찾아 읽었어 라고 하는 게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해줬잖아. 다른 학교에라도 가서 주말에라도 가서 수업 받았어야지. 비슷한 과목, 물리학 이수 못했으면 물리학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이수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교육과정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우리 집이 익산인데 그 과목 개설된 게 전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같이 개설을 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오프라인, 오른쪽에 온라인. 이거는 그냥 집에서 클릭하시면 되니까. 과목 수가 많지는 않다는 게 좀 아쉽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려고 했니? 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10분 남았네요.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어떤 용어로 표현했었냐? 인성 그랬어요. 인성. 근데 이게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 공동체 역량으로 바뀐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용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인성 영역을 종합평가에서 평가할 때는 뭘 평가했냐? 얘가 착하냐 안 착하냐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얘가 착한지 안 착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원자가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착하게 생겼는데, 얼굴은 다 모범생이고 전부 학교에서 1등짜리처럼 생겼는데 착하냐 안 착하냐를 어떻게 아냐고요. 면접으로 판별을 해요? 못해요? 어렵다니까요. 그럼 생활기록부로 판별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우리나라 모든 생활기록부는 좋은 말 나쁜 말, 이 학생은 불성실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학생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생활기록부는 다 좋은 말. 대학에서는요, 생활기록부와 면접을 가지고 착하냐 안 착하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인성에서 평가하려고 했던 건 뭐냐?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의식이에요. 공동체의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애냐. 다른 말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혼자만 잘난 놈은 필요 없다는 거죠. 대학은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 학문을 연구하는 팀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더라도 보세요. 논문에 저자가 한 명 올라간 논문이 있어요? 다 공동저자, 주저자 다 올라가요. 팀으로 함께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데가 대학이에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나는 잘났으니까 하면 팀이 깨지는 거죠. 공동체의식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항목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동체 활동을 잘하면 되겠죠. 공동체는 뭐가 공동체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가 공동체다? 2명 이상만 모이면 다 공동체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한 반이어야 돼요? 꼭 우리 학교여야 돼요? 아니고 몇 명 이상? 2명 이상만 모이면 다 공동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의 배려, 나눔, 경청의 태도를 기록해 줄 수 있는 근거 활동은 2명 이상 모여서 했던 활동이 전부 평가의 대상, 기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진행했던 옆에 짝꿍하고 했던 모둠 활동, 토론 활동, 토의 활동, 그렇죠? 봉사 활동 당연히 들어가고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운영하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멘토 멘티 활동 많이 해주니까 멘토 멘티 활동, 학급 자치 활동,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하는 모습 등등이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공동체의식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들이에요. 생활기록부에 이런 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에는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셔서 무엇을 보시면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또는 대학마다 용어가 달라요.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라고 하는 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힘드시면 가이드만 쳐보세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이드 그러면 가이드북이 뜰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사례가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거 평가관들을 딱 봤을 때, 선생님 생활기록부에서 이 영역을 보시면 이 영역에서 주로 뭘 평가하십니까?
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라고 하는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항목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성은 출결을 통해서 많이 본대요. 바꿔서 얘기하면 출결 기록을 보고 뭘 평가한다? 인성을 평가한다. 결석 기록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기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프면 학교 쉬어도 된다 가야 한다? 방송이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실 같으면 더 직접적인 용어를 쓸 텐데 죽어도 어디에서 저희 반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죽어도 교실 편집 어떻게 되나요? 죽어도 교실서 죽어라. 아프면 쉬어야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대학에서 질병 결석 있으면 넌 탈락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면 쉬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건 평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어서 성적으로만 평가하진 않지만 어쨌든 선발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다 우수해요. 다 비슷하다니까요. 조건이. 성적도 다 1등급이다니까요. 근데요, 얘는 결석 10번, 얘는 결석 한 번도 없어요. 누구 뽑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석은 줄이는 게 좋겠다. 무단 결석, 미인정 결석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다음 생에 합시다. 미인정 결석 이런 거는요, 방황했더라도 빨리 마음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전공 적합성은 뭘 갖고 많이 평가하시나요? 또는 바꿔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체 자율활동을 통해서는 뭘 많이 평가하시나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본대요. 그러면 창체의 자율활동이 어떤 내용? 자신의 전공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전공 적합성.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리 정할 때 친구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따라간다? 적성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친구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는다. 친구야 같이 가자. 우리 동아리 우리 진짜 졸업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졸업 때까지 같이 갔는데 지는 서울대 가고 나는 떼놓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봉사활동 당연히 인성이죠. 진로활동 당연히 전공적합성.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많고 대학에서 주로 관심 갖고 많이 보는 게 전공적합성일 수밖에 없다. 교과 성적 갖고는 당연히 학업 역량이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통해서도 당연히 학업 역량과 함께 전공적합성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는지 따라서 아 얘가 역사에 관심이 있구나, 아 얘가 물리학에 관심이 있구나 등등을 할 수 있겠죠. 인성을 통해서는 행동 특성 종합의견을 통해서는 인성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큰일 났네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늦으면요 그냥 유튜브는 끊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해서 해도 되거든요. 네, 빨리 끝내라고요. 자, 창제활동에 자율활동 적혀있는 내용들이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어떻게 발전하고 기여했는지, 그렇죠? 관심도는 전공에 대한 게 무엇이었는지, 학습의 주도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사회성 등등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주로 본다라고 대학에서 안내를 해주었네요. 그래서 실제 적혀있는 거 사례 공개된 걸 보니까 이런 거네요. 문학사를 학습하고 관심 갖고 탐구했다. 그리고 탐독했고 비교했고 찾아 읽었고 독서했다 라는 거예요. 행위 용어, 행동 용어로 적혀 있는 걸수록 나중에 면접 준비하기도 좋아요. 아까 전 화면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죠? 생활기록부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단어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조사, 작성, 다 까먹으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 작성, 발표, 실험도 있었고 독서도 있었고. 그렇죠. 이 용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용어들은 행위 용어예요. 행동 용어예요. 막연한 용어가 아니고요. 조사했다니까요. 그게 행위로 보여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막연히 이해했음, 깨달았음 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성했다니까요. 발표했다니까요. 이건 행위 용어예요. 행동어 영어여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면접관이 물어보기도 좋아요. 뭘 발표했지? 뭘 조사했지? 뭘 실험했는데? 면접관이 물어보기도 좋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용어를 가지고 면접 준비해야 돼요. 자기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그런 것들만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아, 그러면 내가 1학년 때 이거 조사했었구나, 2학년 때는 이런 거 발표했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발표해놓고도 까먹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로 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기고하고 사례를 보여주어서 대학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본인의 관심사, 주도적으로 수행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과 언어에 대한 관심사가 드러난다 라고 평가를 했대요. 이 학생 무슨 과 썼을까요? 국어교육과를 썼대요. 연관이 되시나요? 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요.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와서 안 했던 걸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과를 쓸까 하는 것을 정하실 때 자기가 확실히 정했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확실히 국어교육과입니다, 영어교육과입니다, 정했으면 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좀 고민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과 쓸까요? 선생님 저과 쓸까요? 조금 경계가 비슷한데 나는 둘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뭘 쓸까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도 있죠. 나중에 면접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동아리를 통해서는 뭘 봐요? 관심 분야 봐요, 전공 분야 봐요, 역량과 적극성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심화탐구 주제 정했고요, 측정했고요, 분석했고요, 스스로 수행했고 활동했대요, 계획 수립했고 분석했대요.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슨 과 썼을까요? 멀티미디어 공학과라고 하는 과를 지원했는데 수학은 무슨 과든 다 걸려요. 공학계열, 자연계열 다 걸립니다. 저는 수학 망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를 알아보시는 게 좋고. 빨리 갈게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진로활동 통해서는 뭘 보죠? 관심 분야, 흥미에 관련되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동했고 경험이 쌓였는지,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등등을 보겠대요. 그래서 소개한 게 이거래요. 교육 관련해서 기사 스크랩하고 소개하고 검토하고 발제도 하고 작성도 하고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책도 읽고 그리고 토론하면서 주장도 했고 그래요. 연관성이 쭉 보여주시죠? 역사교육과 지원했네요. 왜 합격했대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분야, 그것이 점점 구체화가 됐대요. 좋은 학생부란 어떤 학생부냐? 죄송합니다. 50분 넘었네요. 계속 해도 돼요? 네, 금방 마무리할게요. 좋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늘 컨설팅 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이라는 키워드예요. 성장. 생활기록부를 딱 보면 아, 이 학생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걸 어떻게 어필을 한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질적 성장이에요. 질적 성장이란 어떻게 어필하느냐? 학년이 지날수록 점점 전공 분야로 수렴되는 내용이에요. 1학년 때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했네. 책도 읽은 거 보니까 두루두루 읽었네. 2학년 때 가니까 그 중에서도 공학 계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3학년, 2학년 2학기나 3학년 가니까 아, 공학 중에서 기계공학으로 관심 갖기 시작했구나. 전기 쪽으로 관심 갖기 시작했구나. 점점 수렴되는 생활기록부. 성장. 전공 분야로 수렴되는 성장. 또 하나는 뭐냐? 난이도의 성장이에요. 난이도의 성장이란 뭐죠? 학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심화되는 거예요. 독서활동 기록이 써 있는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쉬운 책을 읽어. 3학년 때는 아주 쉬운 책을 읽어. 저는요 지적 수준이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책을 읽어야죠. 점점 난이도가 깊은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보지 마시고 교과 세특을 통해서 교과활동 시간에 책 읽고 주제 발표할 때도 내가 지난 학기에는 어떤 책을 참고했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번 학기 땐 다른 거 하셔야죠. 좀 더 어려운 걸 드러내셔야죠. 교과 세특에서는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험하고 과제에 수행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학생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제 생활교육법 망한 것 같은데 왜?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걱정하지 마시라. 교과 세특은 인성을 기록하는 란이 아니에요. 써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은 교과 세특은 얼마나 학업 역량이 있는 걸 쓰는 거니까, 선생님 저 착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배신감. 배신은 그런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교과 세특에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학과 지원한 학생이래요.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대요. 주제와 관련해서 수행평가하고 발표하고 토론 수업에서 주장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이런 예시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충분히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원본은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한 3시간 3일에도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내에 빨리 말씀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